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금강가야의 성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한에서 이제 그 발전되는 마한과 구분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변한과 진한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삼한전을 보면은 뭐 변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한과 진한. 그래서 이제 그 마한은 원래 한반도 지역을 다스렸던, 그러니까 우리가 말조선 또는 막조선, 이 평양 지역이죠. 근데 이제 그 북쪽에 만주에 있었던 진조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쪽 요소 지역에 있어 요하 서쪽에 있었던 번조선, 우리가 이제 이런 세력들이 이렇게 밀려나면서 번조선은 이제 한나라 이제 무제한테 이렇게 이제 그 밀려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만주에 있었던 세력들은 북부여로 이렇게 변화하면서 그 세력들이 이제 내려오겠죠. 내려와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유적이 보면은 대구 지역입니다. 대구의 월성동 유적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기원전 한 2세기경, 그리고 그 유적의 형태는 목관묘입니다. 목관묘. 그러니까 나무로 관을 만드는 무덤. 그걸 목관묘라. 지금하고 똑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땅을 파고 그걸 토광이라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제 시신을 넣는 관을 해서 집어넣는. 요때 이제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 초 요 시기에 나타나는 유적들은 대구의 팔달동 유적, 경주의 하구리 유적, 그다음에 창원 다오리 유적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대구라든가 경주 지역은 뭐 진한 세력으로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창원 쪽은 김해 지역이니까 그쪽은 이제 변한 지역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나타나느냐면 요건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묻은 거죠. 근데 때로 이렇게 군집을 이뤄서 때로 나타나는 그런 목감묘 무덤이 이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력화되는 거죠. 세력화. 그 다음에 이제 1세기, 기원전 1세기경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창원 다호리 유적, 그 다음에 창원의 이제 망덕리 유적, 시래리 유적, 요런 데서 이제 목관묘가 나타나요. 요것이 구야국, 지금의 이제 가야 이전에 이제 그 세력들, 그것이 금강가야 이전에 그 세력들인 구야국의 그 문화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해 지역은 1세기에서 1세기 중엽에서 2세기까지 나타나는 유적들을 보면 김해시 가야수 고분, 그다음에 대성동 고분, 이건 뭐 유명한 거죠. 내동리 유적, 양동리 고분, 이것도 유명한 거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바로 이제 구야국의 문화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다. 자, 요것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죠. 여기 보면 이제 구지로 대성동 가야수, 요게 이제 김해죠. 요게 이제 양동리 유적, 요게 다 좀. 요게 이제 초기 철기 시대, 요게 애매한 게요. 철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고학적으로 원삼국 시대라는, 이게 이제 참, 우스운 얘기인데, 사실은 삼국시대 초기라 그래야 되는데, 이 마한의 그 말기하고 삼국시대 초기를 뭉뚱그려서 원삼국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역사시대하고 안 맞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3세기까지를 원삼국 시대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가야시대나 백제시대나 신라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게 되냐면 3세기 이후가 되어버려요. 그럼 4세기, 이게 왜 그러냐면, 뭐 고대국가 성립이 그때쯤, 그러면은 중국은요, 고대국가가 언제부터냐? 이미 은나라까지 올라가요. 예. 그러면
전혀 시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망령입니다. 그건 뭐냐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불신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뭐 삼국 초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뭐 이런 것들은 뭐 별 볼 일 없었다. 그리고 삼한시대도 나라도 아니다. 그냥 서로가 지지고 볶고 조그만 나라들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지고 볶고 했다. 이런 개념으로 일본인들이 세팅을 해버렸습니다. 프레임을 짠 거예요. 그 프레임에 말려든 고고학계가 만들어낸 용어가 바로 원상국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이렇게 고고학책을 볼 때 이거 뭐야? 그리고 왜 시대가 이렇게 늦어? 의문이 갈 것 같고, 그래서 가장 그거를 갖다가 멍 때리는 게 뭐냐면 바로 박물관에 갔을 때입니다. 박물관에 갔을 때 원상국 시대의 유적 그래 놓고서 설명을 한참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거 뭐야? 삼국시대 초기 아니야? 시대 구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고학계하고 역사학계가 전혀 엇박자를 내는 이러한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그 박물관에 가서 여러분들이 굉장한 혼란을 느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원상국이라는 용어를, 괴상망측한 용어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고 아주 공고하게 다지고 있는 것이 한국의 고고학계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백제가 언제 등장하느냐? 4세기에 등장하고, 이제는 이제 전라도 지역이 또 거기를 치고 들어오죠. 많이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 뭐 5세기, 적어도 5세기 이상 버티고 있었다. 그래갖고 전라도 천년사를 만들어냈는데 가관이죠. 아주 정말 가관입니다. 그래서 백제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바로 이 원상국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해괴망측한 용어가 됐는가. 저 원상국 용어에 세팅이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다 안 되지만 그 중에 가장 뚜렷한 게 뭐냐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저기다가 집어넣으려니까 구겨서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튕겨나와요. 왜? 연대가 전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강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미 목강묘가, 왜 이러한 새로운 목강묘가 나오게 되느냐? 그것은 요령 지역에서 이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요령 심양시에 정가화자 유적이라는 유명한 유적이 있습니다. 요건 심양시 가시면 꼭 보세요. 저희가 갔을 때는 이 한국에서 하도 사람들이 오니까 그 유물을 갖다가 박물관을 지었는데 자료관을 없애버렸어요. 그래갖고 철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래서 못 봤어요. 지금은 이제 다시 오픈했는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양에서도 이러한 목강묘 유적이 쭉 나와요. 항해도에서도 나오고 남포에도 나오고, 예. 특히 이쪽 지역에서 변진 지역에서 나타나는 목강묘, 특히 가야 지역의 묘제의 근원이 되는 거는 어디로 볼 수 있느냐? 바로 평양에 나타나는 남사리 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토강 목강묘, 아까 이제 설명드렸죠. 토강을 하고 거기다 이제 목관이 아니라 목곽입니다. 잘못 설명드렸는데 요건 목곽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건 목관이고, 곽이라는 건 뭐냐면 시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장품도 같이 들어가는 걸 목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커지는 거죠. 틀이. 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지난 지역은 이제 뭐 김해를 제외한 지역은 경산의 임당동, 그 다음에 부산의 복천동, 그 다음에 합천의 봉계리, 그 다음에 저포리, 창원의 도계동, 그 다음에 김해 대성동, 칠산동, 예안리 이런데 이게 다 이제 김해 지역이죠. 이런 지역에서 이런 대형 목강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근원이 어디라고요? 바로 평양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 내려왔겠죠. 이동을 했겠죠. 자,
김해 지역 목광묘의 특징은 뭐냐? 여기에 보면은 김해 대성동, 칠산동, 예안리, 그다음에 부산의 복청동 이런 데서 채용하고 있는 목광묘, 곽이라는 거죠. 이들은 갑자기 나타나고 있어요. 이 목광묘가. 그런 거로 볼 때 이것은 바로 이제 이동해온 그 집단이다라는 걸 갖다 금방 알아요. 토착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금강가야가 육가야의 맹주적인 지위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세기 중엽에는 이 목광묘의 이 길이가 길어져요.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철기와 토기가 이제 그 부장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후기 와질 토기가 나타나게 돼요. 그때 이제 특징적인 토기가 뭐냐면 화로 모양의 토기, 그 다음에 고배, 그 다음에 오리 모양 이런 것들이 또 잘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집자리, 그 주거지는 초기에는 이제 원형이었는데 나중에 뭐로 바뀌냐면 이제 방형, 이제 네모나게 바뀌었고, 그리고 좀 규모가 커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제 이제 농기구가 나타나요.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조한 괭이, 이렇게 꽃괭이죠, 꽃괭이. 그 다음에 판상철부, 요거는 이제 도끼로도 사용한다 그러죠. 근데 이 판상철부가 왜 중요하냐면 도끼로도 사용하지만 철 소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정이 나오기 전에는 뭘 사용했느냐? 판상철부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류가 뭐가 나오냐? 환도대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길쭉한 칼이 이 뒤에 동그란 고리가 이렇게 달려요. 이렇게. 예, 동그랗게. 그래서 환두예요. 예, 그러니까 머리 부분이 동그란 큰 칼이다. 예, 그런 뜻이죠. 예. 그 다음에 철촉, 화살촉이 이제 쇠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철모, 이렇게 이제 창이죠, 창. 철창. 그 다음에 이제 말재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옥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옥이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정이라든가 유리로만,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유리죠. 그 다음에 만호, 그 다음에 이제 고곡, 이런, 그 다음에 또 유리에다 금박까지 이렇게 입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뭐냐, 칠이 나와요, 칠기. 그리고 이제 외국 그 우리께 아니고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거울, 이제 후한 시대의 거울. 그 다음에 이제 북방계는 동물 모양의 이제 버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단추 이런 거. 이제 고조선 쪽에서도 이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솥 단지,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쪽에서 나오는 동문대 창인데 널따란 창. 그 다음에 야요이식 토기 이런 것들이 일본 쪽에서 들어온 것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적 중에서 유명한 유적이 이제 양동리 고분군입니다. 이 양동리 고분군은 김해시 주천면에 있는데 562기 무지무지하게 대형 어마어마한 고분군이죠. 근데 여기에는 고분군이 종류가 목관묘, 이게 처음이죠. 그 다음 목광묘, 이게 바뀌었다 그랬죠. 웅관, 항아리에 항아리 묻어. 석과, 돌로 이 곽을 짠 거. 석실, 석실은 뭐냐면 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커지는 거죠. 약간 굽히고도 들어가요. 그 시기는 기원전 2세기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7세기까지 굉장히 긴 기간을 끊임없이 그 지역에 사용했다. 그러니까 공동묘지죠, 완전히. 근데 이제 주로 이 목관묘는 기원전 1세기에서 2세기 전반에 목관묘가 이제 나오고 있고, 이 와질토기,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냐면 그 와질토기가 후기가 있고 전기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건 이제 전기 시대에 와질토기가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뭐 세용동검이라든가 뭐 청동제 물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형 조그마한 유리로 만든 구슬들이 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중국의 그 거울하고
이제 방재경이라는 거 뭐냐면 요거를 흉내낸 거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2세기 후반이 되면은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목각묘가 등장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뭐냐면 이 모두가 그 전에는 이제 이 와질토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 이제는 다른 토기는 다 없어지고 와질토기로 다 변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특히 양동리 162호 고분 목각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판상철부, 그러니까 쇠 소재로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를 10개씩 묶은 게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은 10개씩 묶어서 팔았다는 얘기예요. 중국이나 일본 쪽에다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복, 이 구리로 만든 솥이 아니고 철로 만든 솥이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후한시대의 거울,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자, 그런데 이제 같은 목감멸에도 3세기 후반에 들어가면은 요게 235부분인데 판상철부를 밑에다 쭉 깔고 바닥에다. 그러니까 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파워죠, 파워. 그러니까 돈이죠, 돈. 경제력. 그 다음에 지배력. 이런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이라든가 유리옥 이런 거. 이제 4세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와질토기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와질토기였어요. 도질토기로 좀 단단한 토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도질토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78호 목각묘가 이제 대표적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몽골발형 투구. 이건 뭐냐면은 이 위에가 이렇게 좁빗하고 복발이라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붙여 있는 거예요. 몽골인들이 쓴 그런 투구. 좀 북방식이죠.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갈이라든가 뭐 이런 것, 판가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349호분 같은 경우는 이 부장품을 옛날에는 시신하고 같이 넣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시신은 따로 주각에다 넣고 부각에는 그 부장품을 넣고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304호는 이제 주각은 돌로 만들고 부각은 목각으로 만들고 뭐 이런 특이한 형태도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성동 고분군입니다. 지금까지는 양동리 고분군이었는데 김해 시내 지금 김수로 왕릉 바로 앞에서 이 발굴이 되고 있는 게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대성동 고분군입니다. 이 대성동 고분군도 오래됐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목감묘가 2세기 전반에서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는 언제까지 금강가야가 멸망하고 최대의 금강가야 최대의 고분으로 딱 나타났다가 망하는 그것까지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성동 고분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호형대구, 이 뻐클이죠. 호랑이, 그 다음에 말, 이런 뻐클이 나타나. 이건 북방식입니다. 북방에서 주로 이제 흉노라든가 고조선 이쪽에서 많이 나타나죠. 자, 그리고 특이한 게 판재로 조립한 목관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다우리 고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무를 파갖고 통나무를 파서 관을 썼어요. 근데 그런 목관이 있는가 하면은 판재를 조립해서 만든 그게 있거든. 근데 여기는 판재를 조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피읍자 형태로 조립한 거, 비읍자 형태로 만든 상자 모양의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목감매에서 와질토기가 나온다고 이미 설명이 드렸죠. 요거하고 맞아떨어진 게 뭐냐면 이제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변진구야국이라는 게 김해에 있었다. 요게 이제 2세기 정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요게 이제 대성동 고분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목관묘에서 목곽묘로 이제 변천이 되겠죠.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류, 2류 이렇게 이제 이건 고고학자들이 구분을 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통나무로 만든 거. 이건 다우리 고분하고 똑같다 그랬죠. 예.
요거는 목곽을 조립한 형태. 예. 요걸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뀐다. 자, 요게 이제 그 대성동 고분군이에요. 요게 이제 고분이 있었죠. 대형 고분. 지금 이제 발굴한 거를 이렇게 구획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지금 요게 분포도입니다. 요게 그 구역 이렇게 섹터를 나눈 거죠. 요거를 이제 시대별로 요게 이제 파란색은 녹색은 청동기 시대 여기죠. 청동기. 근데 삼국시대 목관묘가 있고 목광묘가 있고 이게 처음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걸로 변한다 그랬어요. 요 색은 바로 저 땅색이죠. 요거는 목관묘. 그다음에 요건 분홍색은 목광묘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도 왕실의 공동묘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그 애꾸지라고 불렀습니다. 애꾸지. 애꾸지는 뭐냐? 고지인데 고지. 고지는 튀어나온 거죠. 자, 근데 애는 뭐냐면 처음, 시작 이런 뜻이죠. 예. 예. 애기 뭐 이런 뜻이죠. 자, 요거 이제 그다음에 목광묘가 나와요. 27개예요.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예, 이렇게 나오고. 특히 이제 여기서 특이한 것은 29호분, 47호분에서는 뭐가냐면 동복이 나와요. 동복. 이거는 북방 유목민족이 말을 타고 가다가 음식을 해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불을 피우고 그 위에다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솥단지죠. 솥단지. 근데 요거는 이제 구리로 만든 솥단지, 철로 만든 철복 이렇게 되는 거죠. 23호분에서는 방경규규 사신경이라 그래서 이건 이제 중국 쪽에 거울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2호분을 비롯한 여러 구분에서 말의 제갈, 그 다음에 이제 행역,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찰가, 이건 이제 그 뭐냐면은 갑옷이죠, 갑옷. 예. 갑옷인데 이렇게 조각으로 해서 쭉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나 이럴 때 쓰는 그 찰각 갑옷이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복발형, 아까 설명드렸죠? 투구인데 이렇게 그 쩝빗한 거, 북방계.